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교까지 했었어요. 불교. 자, 그런데 이 불교는 이 당시만 해도 그냥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믿는 굉장히 마이너한 종교였어. 자, 근데 이러한 마이너한 종교였던 불교가 자, 어떤 왕조를 통해서 굉장히 넓게 전파가 되게 되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첫 번째 마우리아 왕조. 자, 원래 이 불교래.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 도시국가가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어. 그냥 서로 갈라진 채로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한 나라였어.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 왜 이상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우리가 지난번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왔었던 사람. 그리고 그치,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건너서 인더스까지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인도의 도시국가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었고, 그렇지만 이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 문명에 발만 갖다 대고 본인들의 사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도 내에서는 야, 우리도 하나의 통일된 국가, 힘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나라예요.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 처음에는 인도의 여러 도시국가로 분열돼 있었고,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침입을 해왔었고요. 그 결과 통일제국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 이렇게 분열된 인도의 북쪽 지역을 통일했던 사람이 찬드라구프타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찬드라구프타가 마우리아 왕조를 수립을 했어. 자, 그러면서 이 찬드라구프타는 여러 가지 중앙집권 체제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이 마우리아 왕조가 더 강력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을 했고요. 마우리아 왕조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거는 이 찬드라구프타의 손자였던 아소카라고 하는 왕태였어요. 아소카왕. 그래서 아소카 왕은 지금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을 했어. 자, 요 아소카 왕 당시에 우리 인도 영토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고서 해봅시다. 알렉산드로스. 자, 이 사람의 나라가 네, 찾았어. 뭐가 오야? 지난번에 했었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인더스강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더스강까지.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우리도 통일제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마우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마우리아. 그리고 이 마우리아가 점점 성장을 해서 이렇게 인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는데, 요때가 아소카 왕 때야. 딱 한 군데 남아있는 곳. 여기가 칼링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아소카 왕은 이 칼링가 얘네들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칼링가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요 칼링가의 사람들을 10만 명 가까이 학살을 했대. 그래서 결국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합쳤어요. 결국엔. 그래서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거야. 자, 그러면 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인도 대부분을 통일했던 이 아소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대량 학살, 이러한 살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좌절을 하면서 이 불교를 믿게 되었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해야겠다. 저 그냥 힘 세게 빡 주면 돼요. 저게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어. 쌤 이거 진짜 힘이. 근데 저 알때 저 그거 다 필요 없고. 부러졌는데? 아 그거는 그런 거 아니고. 그 힘을 딱 줘가지고 한 번에 딱 그냥 올려. 맞는 거 같아 신기나. 아니 안다 저거.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올려야 돼요. 안 할래. 악셀. 자, 그래서 자, 이 아스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불교의 귀의를 했어요. 즉 불교를 믿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불교를 널리 전파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우선 뭐를 만들어야 제일 먼저? 절을 만들어야지. 그치? 사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절에는 뭐가 있어요? 탑이 있죠. 탑. 자, 그런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게 이때 처음 등장을 했는데 원래 불교의 탑인 불탑에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넣었대. 석가모니의 사리.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도어로는 스투파라고 하는데 스투파라고 하는데 요거에서 우리가 탑이라고 하는 한자가 등장을 한 거야. 그리고 석가모니가 했던 말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 불경. 그래서 불경을 정리하고요. 자, 하는 등등 이 불교를 널리 전파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의 불교를 위대하신 스님을 따르는 불교다 라고 해서 상좌부 불교라고 해요. 상좌라고 하는 거는 위에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스님을 의미하는 거고, 높은 스님을 따르는 불교. 여기서 말하는 높은 스님은 누구? 일단 제일 높은 석가모니. 그리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면은 절에서는 뭐 주지 스님. 이러한 높으신 스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불교야. 자, 그래서 이 상좌부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믿는 불교는 이 상좌부 불교야. 자, 그런데 지금 말했던 이 상좌부 불교에 대한 설명이 우리나라의 불교랑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불교는 이 마우리아 왕조 때의 불교가 아니라 쿠시아 왕조 때의 불교가 들어가요. 자,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를 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마우리아 왕조가 242년 이 정도의 통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100년 만에 이렇게 그냥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 그리고 계속해서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많이 바뀌어. 그러다가 바로 여기 중국.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있었고 그 위에는 흉노족. 한나라와 흉노족이 싸우고 있었는데 특히 이 한나라가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었어요? 서쪽에 있는 얘네들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고 했었죠. 바로 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유목민족이 대월지라고 하는 민족인데 얘네들이 이쪽에 살고 있었어. 그리고 한나라는 이 흉노족이 있던 지역을 뚫어서 무슨 길을 개척했었어? 비단길을 개척했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흉노가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흉노가 옮겨가면서 바로 이쪽에 살고 있던 대월지의 나라, 이 쿠시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거야. 이때는 좀 약해졌을 때고. 아이고. 그림이요. 자, 그래서 이 쿠시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의 북서부.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이 나라는 지금은 인도가 아니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 쿠시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도사에서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쿠시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불교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불교하면 떠오르는 어떤 문화가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봅시다. 자, 쿠션 왕조의 형님.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인도는 거의 500년 가까이 분열이 돼 있었어. 그러다가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쿠산 왕조를 수립을 해요. 이 쿠산 왕조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왕이 카니슈카 왕. 카니슈카 왕. 자, 이 사람은 인도의 서북부 지역을 차지했었고, 자, 요 인도의 서북부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단길의 거의 종점 부분이야.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유럽으로 갈 수 있고요. 그 아래 남서쪽으로 가면은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으로 갈 수 있고요. 남동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있고요. 북동쪽으로 가면은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육지로 잘 안 다니니까 육지로 잘 안 다니니까 이 지역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배나 비행기가 없을 시절에는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였어.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꼭 이 쿠시안 왕조를 지나가야만 했던 거야. 그래서 카니슈카 왕 때는 중간에서 그냥 물건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 하는 중개 무역이 발전을 해요. 또한 유목민 출신의 쿠시안 왕조는 인도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도의 불교를 수용하기로 했어. 근데 이 당시의 불교는 요 불교랑은 달라. 왜냐면은 이 상자부 불교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보통 사람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종교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불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상자부 불교는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니는 종교다. 그래서 그냥 작은 수레, 소승불교다. 하지만 우리는 큰 수레를 끌고 가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불교다 라고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대승불교라고 했어요. 바로 이 카니슈카 왕 때 발전했던 불교가 이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이 스님들이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수행을 하는 게 내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한 거라고 해. 자, 그러면은 이 대승불교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주로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러한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던 거야. 대승불교는 중생, 많은 사람들이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불교는 이 대승불교였어. 이게 비단길을 통해 동아시아로 전파. 자, 또 쿠시안 왕조도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때부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 불상. 자, 초기 불교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초창기의 불교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탑. 그리고 부처님이 그 수행을 했다고 하는 보리수나무. 그리고 부처님의 뜻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수레바퀴. 그냥 이런 상징적인 것들만 만들었었어. 근데
요 쿠샤나무 시대부터 부처 혹은 부처가 되기 직전의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보살에 대한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자, 우리 전 세계에서 신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 바로 그리스 로마죠. 네, 바로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이 지역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 쿠샤랑조가 있었던 지역은 옛날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후계자들이 있었던 헬레니즘 시대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문화가 받아들여지면서 최초의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최초의 불상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하나 봅시다. 그래서 그리스 조각상의 영향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인간처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인간처럼 이 부처 혹은 보살에 대한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때 만들어진 지역이 간다라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간다라 양식이라고 해요. 간다라 양식. 그래서 이 간다라의 불상과 이 대승불교 이 두 개가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으로 전파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불교는 대승불교 전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들여온 사람들은 주로 왕들이야, 왕. 그래서 대승불교가 들어오게 된 거고 또 우리나라에 절 하면 떠오르는 거 불상이 또 많이 떠오르지. 불상. 너희들 헛구람에 있는 불상 기억나? 헛구람에 있는 불상. 헛구람에 있는 불상도 딱 저런 간다라 양식으로 생겼어. 옷이 딱 주름이 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간다라 양식과 대승불교가 전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52페이지 아후카 왕의 돌기둥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자.